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이번 주말 마음 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장은 쉬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삼성전자만 돌아가죠. 월요일에 다시 살아날까? 아침에 강하게 뜨면 따라가야 하나? 지난번처럼 위에서 밀리면 어떡하지? 뉴스는 분명 좋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주식이 힘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장이 열려 있을 때만 힘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말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차트는 멈춰 있는데 내 마음은 안 멈추거든요. 뉴스 하나 보면 기대가 생기고 다른 기사 하나 보면 또 불안해지고 미북장까지 확인하다 보면 월요일 아침이 더 신경 쓰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그냥 한 종목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 계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 시장 분위기를 보는 기준이기도 하고 반도체 장세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대표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내 종목 하나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번 월요일장은 진짜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루 오르고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좋은 뉴스는 많은데 한 번 더 쉬어가야 하는지 그 분위기를 확인하는 장입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월요일 무조건 오른다, 삼성전자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월요일장에서 어떤 장면을 봐야 하는지, 아침에 강하게 시작했을 때 그 힘이 진짜인지, 위에서 매물이 나왔을 때 단기 차익 실현인지, 밀리는 구간에서 다시 받아주는 돈이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안에서 다시 중심으로 들어오는지, 이걸 보자는 겁니다. 주말 동안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미국 반도체 흐름입니다. 요즘 삼성전자는 한국 장만 보고 판단하면 늦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 분위기가 다음날 한국 반도체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크론이 강하게 움직였는지, 엔비디아가 다시 힘을 냈는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살아났는지, 나스닥에서 AI 관련주가 무너지지 않고 버텼는지, 이런 것들이 월요일 삼성전자 출발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반도체가 올랐다고 삼성전자가 자동으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장이 좋았다는 건 출발 조건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새벽에 마이크론이 좋았고 엔비디아가 강했고 미국 반도체 전체가 살아났다면 월요일 아침 삼성전자에 기대감이 붙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이미 시초에 한번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 시작 후에는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돈이 더 있느냐, 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느냐, 밀릴 때 받아주는 주체가 있느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로 돈이 더 가느냐,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월요일에 가장 헷갈리는 장면은 이겁니다. 아침에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좋았으니까 삼성전자도 강하게 시작합니다. 그 순간 사람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늘 크게 가는 거 아니야? 어제 못 산 게 실수였나? 그런데 장이 조금 지나면 위에서 매물이 나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까까지 좋았던 차트가 흔들리고 방금 따라간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시 고민합니다. 이 장면에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진짜 강한 장은 초반 기대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매물이 나와도 그걸 소화합니다. 한번 밀려도 다시 들어 올립니다. 반도체 대형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비, 소재, 후공정, 패키징까지 같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약한 장은 초반에만 좋습니다. 뉴스 기대감으로 출발은 강한데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고 위에서 산 사람만 불안해지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시초가보다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처음 10분의 흥분보다 그 다음 1시간의 매물 소화가 진짜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다시 주목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AI 메모리, HBM, 파운드리, 패키징, 빅테크 공급망 변화, 이 단어들이 삼성전자에 다시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시장은 삼성전자를 냉정하게 봤습니다. HBM은 경쟁사가 앞서 있다, 삼성전자는 검증이 늦다, 파운드리는 아직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를 단순한 메모리 사이클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밸류체인 안에서 다시 봐야 한다는 시선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삼성전자도 다시 할 수 있다, 이 기대만으로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고객사 검증은 됐나? 양산은 언제인가? 수율은 괜찮은가? 마진은 얼마나 나올 수 있나? 경쟁사와의 격차는 줄어드는가? 외국인 자금은 실제로 돌아오는가? 이 질문에 하나씩 답이 나와야 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분명 강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 이익이 크게 살아난 건 의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다시 움직이는 건 스마트폰도 아니고 TV도 아니고 가전도 아닙니다. 시장이 보는 건 반도체입니다. 그 안에서도 AI 메모리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커지고 GPU와 AI 가속기 수요가 이어지면 고부가 메모리 수요도 같이 커집니다. 이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자리를 잡으면 기업 이익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매일 오르는 건 아닙니다. 실적은 이미 지나간 숫자입니다. 주가는 앞으로의 변화를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이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이익이 다음 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나? 메모리 가격 상승이 꺾이지 않을까? HBM에서 삼성전자가 실제로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나? AI 메모리 수요가 삼성전자 마진까지 끌어올릴 수 있나? 이 질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월요일 흐름을 만듭니다. HBM은 이번 삼성전자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HBM 뉴스도 다 같은 뉴스가 아닙니다. 샘플 출하가 있습니다. 고객사 검증이 있습니다. 양산 승인이 있습니다. 실제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확인이 있습니다. 이 5단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샘플 출하는 출발선입니다. 고객사 검증은 시험대입니다. 양산 승인은 신뢰입니다. 실제 공급은 매출입니다. 수익성 확인은 주가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HBM 기사 제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샘플을 보냈다는 말과 검증을 통과했다는 말은 다릅니다. 공급 논의 중이다와 장기 공급 계약이 확정됐다는 말도 다릅니다. 월요일에 HBM 관련 뉴스가 다시 붙는다면 그 뉴스가 어느 단계인지 봐야 합니다. 단순 기대인지, 검증 단계인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단계인지. 시장은 이제 이 차이를 구분해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운드리도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기대와 의심이 같이 있는 사업입니다. 기술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대형 고객 기대도 있습니다. AI 칩 수요가 커질수록 TSMC 한 곳에만 모든 물량을 맡기는 구조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 틈에서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는 말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고객사가 실제로 맡겨야 하고 수율이 나와야 하고 납기를 맞춰야 하고 수익성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뉴스는 단계별로 봐야 합니다. 논의는 기대감입니다. 계약은 숫자입니다. 양산은 실력입니다. 실적 반영은 검증입니다. 월요일에 파운드리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그게 단순 보도인지 계약에 가까운 이야기인지 양산 일정까지 연결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시장은 예전보다 더 구체적인 증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능성만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진행 상황을 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는 이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장이 보는 건 HBM 하나가 아닙니다. AI 서버가 커지면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메모리가 커지면 패키징이 중요해집니다. 패키징이 복잡해지면 소재와 장비가 필요합니다. AI 칩 수요가 늘어나면 파운드리 병목이 생깁니다. 파운드리 병목이 생기면 빅테크는 공급망을 분산하려고 합니다. 이 흐름 안에서 삼성전자는 여러 군데에 걸쳐 있습니다. 메모리도 있고 HBM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첨단 패키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나의 뉴스로만 판단하면 부족합니다. 월요일에는 삼성전자 혼자 보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가 더 강한지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 흐름이 이어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AI 수요 기대를 계속 밀어주는지도 봐야 합니다. TSMC가 파운드리 쪽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봐야 합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주와 소재주까지 돈이 번지는지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무겁게 움직여도 주변 세부 섹터가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주만 들썩이고 삼성전자가 계속 힘을 못 쓰면 대형주 쪽 큰 돈은 아직 조심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개인 자금입니다. 최근 한국 시장은 개인 자금이 강하게 들어온 구간이 있었습니다. 개인 자금이 강한 장은 빠르게 달아오릅니다. 좋은 뉴스 하나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주도주가 나오면 주변으로 돈이 번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담도 생깁니다. 신용이 많이 쌓인 장에서는 오를 때는 더 강하게 오르지만 밀릴 때는 훨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손절성 매물이 나오고 위에서 따라간 사람들의 물량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샀는지 팔았는지만 보면 부족합니다. 개인이 왜 샀는지를 봐야 합니다. 공포 구간에서 받아낸 건지, 아침 급등을 따라간 건지, 하락 구간에서 물타기가 들어온 건지, 큰 돈이 같이 들어오면서 개인도 따라 붙은 건지, 같은 개인 매수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외국인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차익 실현인지, 한국 시장 전체 비중 조절인지, 삼성전자만 따로 줄이는 건지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월요일에 조심해야 할 흐름은 이겁니다. 미국장 호재로 아침에 강하게 시작합니다. 개인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매물이 나옵니다.
반도체 업종 전체가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집니다. 삼성전자는 몇 번 반등을 시도하지만 위에서 계속 막힙니다. 이러면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먼저 소화되는 장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무리해서 쫓아가는 것보다 장중 흐름을 더 확인하는 쪽이 낫습니다. 반대로 좋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급하게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물이 나와도 아래에서 차분하게 받아줍니다. 하이닉스, 장비주, 소재주도 같이 버팁니다.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거나 기관이 반도체를 다시 담기 시작합니다.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분위기가 안정됩니다. 이러면 시장이 삼성전자를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월요일은 이 두 장면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보는 날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월요일 아침에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 미국장이 좋았다면 더 그렇습니다. 아침에 강하게 뜨면 기대가 생기고 위에서 밀리면 다시 불안해지고 밑에서 받아주면 또 희망이 생깁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첫 장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초반 움직임보다 매물 소화가 중요하고 삼성전자 단독 흐름보다 반도체 전체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더 차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와 좋은 진입은 다릅니다. 특히 미국장 호재가 붙은 날에는 아침에 이미 기대감이 반영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는 뉴스가 좋다가 아니라 좋은 뉴스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봐야 합니다. 강하게 출발했는데 바로 밀리면 위에 매물이 많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처음 흔들렸는데 뒤에서 다시 살아나면 대기 매수세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관망자분들은 오히려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고 고점에서 들어간 사람은 손익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관망자는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지 말고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대형 반도체로 들어오는지, 하이닉스 쪽이 더 강한지, 장비와 소재로 먼저 번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이 반응하는지, 전력 인프라 쪽까지 확산되는지, 이걸 보면 삼성전자 이후 흐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장에서 제가 가장 보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주도주 후보로 인정하느냐입니다. 단순 반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반등 이후입니다. 힘이 이어지는지, 반도체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좋은 뉴스에 매물이 아니라 새 돈이 붙는지,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가 소외되지 않는지, 이런 장면이 나오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요일에 힘이 약하다면 그 자체가 큰 악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아직 확인할 게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HBM은 더 구체적인 고객사 검증이 필요하고, 파운드리는 실제 계약과 양산이 필요하고, AI 메모리는 수익성이 숫자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기대감만으로 계속 가기보다 중간중간 쉬면서 확인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급함보다 관찰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같은 장은 혼자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새벽에는 미국 반도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마이크론이 크게 뛰었고요. 엔비디아도 강했고요. 미국 반도체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삼성전자도 당연히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장이 열리니까 시초에 강하게 튀었다가 위에서 수익 실현 매물이 확 나오고요. 다시 하락 구간에서는 받아주는 돈도 들어옵니다. 이러면 사람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지금 들어가야 하나? 아까 고점에서 물린 건가? 외국인이 파는데 피해야 하나? 근데 아래에서 다시 받는 거 보면 살아있는 거 아닌가? 이 판단을 장중에 혼자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장은 그냥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시초에 강하게 올랐다는 것만 보면 늦고요. 고점에서 밀렸다는 것만 보면 겁먹게 됩니다. 외국인이 팔았다는 말만 들으면 불안하고요. 다시 버틴다는 것만 보면 또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흐름을 한 번에 같이 보는 겁니다. 시초 급등이 진짜 매수세였는지, 아니면 미국장 호재가 너무 빨리 반영된 건지, 위에서 나온 매물이 단기 수익 실현인지, 아니면 외국인이 진짜 빠져나가는 건지, 하락 구간에서 들어온 돈이 개인 물타기인지, 아니면 다시 받아보려는 힘인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오늘 같은 장의 기준을 같이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오른다,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초에 급등했을 때 따라가도 되는 자리였는지, 위에서 매물이 나왔을 때 기다려야 하는 자리였는지, 버티는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관심을 높여볼 수 있는지,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강한지
아니면 중간에 줄어드는지,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가 같이 버티는지, 이런 걸 장 흐름에 맞춰서 같이 보는 겁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특히 기준이 필요합니다. 미국 장이 좋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위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점에서 밀렸다고 바로 겁먹고 던지면 아래에서 다시 받는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장중에 가격이 흔들릴 때 제일 위험한 건 감정입니다. 오르면 조급해지고요. 빠지면 무섭고요. 다시 오르면 또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이 열리기 전에, 그리고 장중에 흔들릴 때마다 내가 뭘 봐야 하는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구간부터 관심을 다시 높여볼 수 있는지, 외국인 수급이 어떤 식으로 바뀌면 분할로 볼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흐름이면 하루 더 기다리는 게 맞는지, 이걸 미리 잡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뒀습니다. 시장 대응 기준표,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표,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매매 전 체크리스트, 주도주 흐름 정리, 그리고 삼성전자 이후 동이 번질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후보군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움직인 뒤에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까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오늘처럼 미국 반도체가 좋았는데도 한국장에서 고점 매물이 나온 날은 삼성전자만 쳐다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다시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나면 주변 섹터로 돈이 번질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무거우면 오히려 다른 반도체 세부 섹터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 흐름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전략 노트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 안내와 함께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같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장은 정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초에는 급등했고요. 바로 수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그 뒤로는 하락 구간에서 다시 받아주는 힘도 나왔습니다. 이런 장을 감으로 따라가면 계속 흔들립니다. 오늘은 흥분보다 기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받아두시고 알림센터에서 삼성전자 장중 배응 기준과 다음 장 관심 흐름까지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월요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 삼성전자가 진짜 강해지려면 미국장 호재를 받아서 출발한 뒤 그 다음 매물을 소화해야 합니다. HBM 기대감을 유지해야 하고, 파운드리 뉴스가 단순 기대로 끝나지 않는지 봐야 하고, 반도체 업종 안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려는 태도를 보이느냐입니다. 뉴스가 좋아도 돈이 붙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렵고, 뉴스가 완벽하지 않아도 시장이 앞으로를 보고 담기 시작하면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너무 한쪽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HBM 뉴스 있으니까 무조건 간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위에서 밀렸으니까 끝났다. 이것도 너무 단순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기대감과 확인 사이에 있습니다. 좋은 재료는 있습니다. 실적도 강했습니다. AI 메모리 사이클도 살아있습니다. 파운드리 기대감도 남아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흥분하는 날이 아니라 시장의 태도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주주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주가가 움직이면 마음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올라가면 놓칠까봐 조급해지고, 밀리면 또 무너질까봐 불안해지고, 다시 반등하면 방금 판단이 틀린 것 같고, 오후에 또 흔들리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식은 마음이 급할수록 실수가 나옵니다. 아침만 보지 말고 오후 흐름까지 보고,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반도체 전체를 보고, 뉴스 제목만 보지 말고 그 뉴스에 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말 점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근거 없이 다시 간다고 말할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은 기대감에서 확인의 단계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HBM은 고객사 검증이 중요하고, 파운드리는 실제 수주와 양산이 중요하고, AI 메모리는 가격과 마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장에서는 이 기대에 실제 돈이 다시 붙는지 봐야 합니다. 월요일 진짜 중요한 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전략 노트 남겨주시면 준비한 자료와 함께 다음 장 흐름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